감염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홍역, 감염 시 발열, 기침, 콧물, 전신 발진이 생길 수 있는데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홍역 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6일까지 집계된 올해 홍역 환자는 모두 16명입니다. 코로나 기간 줄어들었던 국내 홍역 환자는 지난해 다시 늘기 시작해 올해는 약 2달 만에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2014년 WHO에서 홍역 퇴치 인증까지 받은 홍역 청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알고 보니 지난해부터 발생한 홍역 환자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과 접촉했다고 합니다. 특히 작년 12월부터 이달 6일까지 확인된 홍역 환자 18명 중 13명은 앞서 베트남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 수가 많은 국가는 아닌데요. 질병청은 베트남이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여행지이다 보니 다른 나라보다 홍역 유입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휴가와 방학을 맞아 베트남에 가는 사람들이 늘다 보니 그만큼 현지에서 홍역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도 많다는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홍역 환자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홍역 환자가 늘어난 걸까요? 의료계에서는 낮은 홍역 백신 접종률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데요. WHO는 홍역 관련 보고서에서 코로나 사태 봉쇄 조치로 홍역 감염 건수가 줄어들었지만 예방접종 역시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 들어 홍역 감염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예방접종률이 좀 떨어진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해외여행과 같은 국가 간의 교류가 많이 늘어난 것들이 또 하나의 원인인 것 같아요. 이 유입된 환자를 통해서 백신 접종을 불안전하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은 어린이 청소년 위주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베트남을 방문했다가 홍역에 감염된 국내 환자 13명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백신 접종 시기 이전 영화였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급증한 홍역, 감염 시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먼저 홍역은 7에서 21일 잠복기를 거치는데요. 주요 증상은 발열, 발진, 기침 등입니다. 초기에는 계단식으로 열이 오르다가 2일째에는 기침과 코감기 증상이 나타나고 3, 4일째에는 빨간 피부 발진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5, 6일째에는 체온이 40.5도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영아의 경우 홍역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건데요. 홍역은 기본적으로는 호흡기 감염병이거든요.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결국은 열과 발진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폐렴이 발생을 해서 폐조직이 손상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드물지만 중추신경계를 침범하게 되면은 뇌수막염 형태로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홍역으로 인한 폐렴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아서 기관지 확장증 형태의 폐질환을 반영구적으로 남길 수가 있고요. 신경계 합병증이어서 뇌염이 생기면 뇌염 그 자체로 굉장히 위험한 데다가 결국은 인지장애나 아니면 정신 발달장애 같은 걸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증의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홍역은 전염성도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역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염되는데요. 면역이 약한 사람은 홍역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된다고 합니다. 홍역, 과연 막을 수는 없는 걸까요? 다행히 백신만 맞으면 효과적으로 홍역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홍역 백신은 총 2번 접종해야 하는데 접종 시 예방률은 1차 접종 93%, 2차 접종 97%로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퇴치된 감염병입니다. 그렇지만 홍역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어서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의 예방수칙 제1번은 백신 접종입니다. 면역체계가 취약한 1세 미만의 영유아는 홍역이 유행하는 국가의 방문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반드시 접종을 하고 출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밖에 여행 중 사람이 많은 곳에선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게 좋습니다.